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너무 많아 2탄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애니들도 전부 알고 계신다면 덕력을 인정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애니는 많은 요청이 있었던 이세계 미궁에서 하렘을 입니다. 여느 애니들처럼 눈을 뜨자 도착해 있는 이세계, 주인공은 놀라는 것도 잠시 감정 스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게임 속 세계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주변에 대충 좋아 보이는 검과 장비를 겟하고 밖으로 나가자 도적대 습격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초반 퀘스트여서 그런 건지 아이템이 좋아서인지 쉽게 도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후 로그아웃을 해보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이곳이 게임 속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주인공,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자신의 아이템을 훔쳐간 캐릭터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마을의 규칙에 따라 범인은 노예로 처분되게 되죠. 다음날 주인공은 전리품과 를 팔기 위해 큰 마을로 향하게 되는데요. 도적에게 걸린 현상금도 받게 되면서 이 세계의 규칙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도착한 곳은 노예상 저택, 도둑 노예를 3만 나르에 팔고 난 뒤 떠나려고 하자 노예상에 다시 한번 접근하는데요. 모험자인 주인공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구매를 추천하는 노예상이었죠. 揺れたこいつ動くのかどうぞ 여러가지 이유를 들며 추천을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해서 망설이는 주인공, 그러자 조건을 제안하는데요. 5일의 유예기간 동안 돈을 벌어보겠다고 말하는 주인공이었죠. 5日であればお待ちいたしましょうどうやって金を稼ぐかわからない。一つだけ決めたことがある。ロクサーヌは俺が手に入れる。 주인공은 이 세계 국룰이 미궁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신에게 각종 직업과 워프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これも便利だな。 착실히 몬스터들을 잡아가며 아이템을 줍는 주인공. アイテムの買い取りはここでいいのか。273ナールになりました。ロクサーヌを買うにはほど遠いな。 하지만 록산느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다시 한번 미궁으로 향해 몬스터를 처리하던 와중 비밀 공간을 발견하게 되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좋은 검의 능력으로 겨우 살아나온 주인공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쓰러진 도적을 보게 되는데요. 懸賞金か。同じ命をかけるのならよりロクサーヌに手が届く方法を取るべきだ。盗賊を狩ろう。 주인공은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정보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행을 하기도 하고 주변 인물들에게도 도적의 정보를 물어가며 계획을 세우는데요. 각오를 다지고 다음날 계획을 실행하는 주인공, 침입과 동시에 한 명을 처단하고 잠을 자는 도적들에게 다가가 조용히 암살을 시도하는데요. 꽤 많은 도적들을 처치하고 미궁으로의 워프로 도망치는 주인공, 다음날 도적을 처치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현상금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약속한 날에 맞춰 금액을 준비한 주인공은 록산느에게 직행을 하게 되고 정식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다음날 행복한 날을 시작하는 주인공, 미궁 탐색을 위해 록산느의 장비를 맞추고 필요한 물품을 사게 되는데요. 이런저런 활동으로 하루를 끝마치고 돌아온 뒤에는 기대하는 시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ご主人様もお笑いしましょうか。ああ、いい気分だ。 이세계 미궁에서 하렘은 이세계 물이면서 초반부터 주인공이 먼치킨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이세계가 처음인 만큼 주인공이 모르는 점을 록산느가 도와주고 일을 마친 뒤 밤에는 충실한 생활을 보내는 패턴이 반복되는 애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애니는 매운맛 코노스바 느낌의 부덕의 길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키클은 길드에서 사냥만 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 때문에 제대로 교제도 못하고 돈만 쌓여있는 상태였죠. 지금이라도 자신의 청춘을 찾기 위해 퇴직을 결심하지만 접수원인 에노메의 추천으로 새로 들어온 신입을 돌봐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신입 히타무키와 키클은 함께 퀘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무도가인 히타무키는 잔챙이 몬스터인 슬라임과 만나게 됐는데 대뜸 인사부터 하는 예의범절을 보여주죠. 결과 슬라임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조금 괴상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히타무키. スライムは雑魚中の雑魚だぞ。取り除いてやりたいのは山々なんだ。で訴えたりしない。スライムのような弾力、まるでスライムのようなひんやりとした感触。触っているのはスライムです。区別さえつかない。 그렇게 슬라임을 처리하고 다음 장소로 향하는 둘. 히타무키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냐고 물어보자 무도가이기 때문에 주먹으로만 마무를 상대한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무리 등장하는데요. 결과 또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己は魔物を発情させるフェロモンでも出してんのか。結果としてはナイス踊りだが一人の方が絶対楽だった。スライム2匹に届くまいったすごいじゃない。ごめんな。 키클은 일을 그만두고 청춘을 찾고 싶지만 제대로 된 후임을 만들고 난 뒤 퇴직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상태로 퇴직을 하고 마을의 경비를 히타무키와 같은 신임에게 맡긴다면 마을이 멸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키클. 그런 말을 듣고 접수한 에노메는 새로운 신입을 한 명 더 소개해줍니다. 白魔術師のメイデナです。
그렇게 경력직 에이스와 신입 둘은 마모를 처리하러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무더기의 길드는 2022년 4분기 방영된 작품인데요. 작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인 버전 코노스바에 가까운 애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노스바와는 개그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답이 없는 파티원들과 퀘스트를 진행한다는 맥락이 비슷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애니는 먼치킨적 요소가 많이 포함된 이세계 마왕과 소환소녀의 마술입니다. 주인공은 한 게임의 마왕이라고 불리는 최강의 플레이어였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게임 속으로 소환을 당하고 시작합니다. 私召喚成功ねこの召喚獣は私が召喚したのです 소환을 기뻐하는 것도 잠시 노의 증표가 엘프와 수인 쪽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魔王の指輪の効果だ。全ての魔術を跳ね返すクロスレベル最強装備。俺に魔術は効かぬ。全ての魔術を跳ね返す力を持つゆえ 주인공은 자신을 마왕이라고 소개하고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지갑 사정을 고려하여 하나의 방을 선택하는 주인공 일행. 음흉한 생각도 잠시 마술협회의 높은 분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수인의 안전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비밀이 있다는 떡밥을 남긴 채 자리를 뜨게 됩니다. 주인공은 그간의 게임 경력을 통해 이 비밀을 파헤쳐야 함을 눈치채는데요. ちょっとどこ行くの拷問してくる。私がご飯食べてるね 수인의 약점을 정확히 공략한 주인공. しまった。逃げないと言ってくれるのですか貴様にどんな事情があろうとこの魔王ディアブロが全てを飲み込んでくれる。 사실 수인의 몸에는 마왕이 봉인되어 있고 마왕을 꺼낼 수단은 수인이 죽는 것밖에는 없었죠. 난감한 상황 속 수인을 죽이지 않고 마왕을 꺼내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 주인공이었죠. 이후 마법국에서 디아블로의 행보를 아니꼽게 보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無礼な態度許さんぞ。な態度もここまでだ。レベル30のサラマンダーだ。 벌벌 떠는 주인공. 30だなんて弱くね。 이세계 마왕과 소환소녀의 마술은 전형적인 이세계 먼치킨물에 서비스 씬이 포함된 애니인데요. 모험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중간중간 묘한 감정선을 느끼며 보기 좋은 애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개할 애니는 이름부터 어질어질한 야한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입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아래 표면상 건전한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의 첫사랑과 만나기 위해 첫사랑이 있는 고등학교 수험을 치는 것으로 애니가 시작됩니다. 입학식 당일 전철에서 사기꾼을 잡아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리게 되었는데요. 경찰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순간 괴상한 괴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ご一行なんてすがすがしいのかしら 대놓고 색드립을 날리며 유유히 퇴장하는 설원의 파랑. 덕분에 입학식에 늦지 않게 된 주인공이었죠. 학교에 적응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회에서 주인공을 스카우트했는데요. 학생회에는 주인공의 첫사랑도 있었죠. 주인공을 영입한 이유는 설원의 파랑을 잡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この怪人物の正体が時岡学園の生徒である可能性が極めて高いのですわ恥ずかしい話私たち生徒会役員は非売というものが何なのか理解できておらず 쉽게 말해 외부에서 시험을 치고 들어온 주인공이라면 외설적인 것을 알고 있을 테니 도움을 달라는 것이었죠. だから喜んでその任務受けさせていただきます 주인공은 학생회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부회장과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부회장은 뜬금없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데 그녀의 정체는 아침에 만난 설원의 파랑이었죠. 都合が大きいできる男ね出会った4秒でぶっかけ 부회장은 주인공을 같은 테러리스트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색드립이 난무하고 결국 주인공은 가입하게 되고 말죠. 口は上にしかね女には4つあるのよ私と一緒に下ネタが許容される素敵な世界を作りましょう 그렇게 첫 번째 계획을 세우는 주인공 일행. 고민을 거듭하던 중 파리의 도킹 장면과 들려주기 힘든 더빙을 결합해 학생들의 본능을 일깨우게 됩니다. なんなんだこの甘美な胸のざわめきこんなの絶対おかしいよこんなことしてるのに気持ちいいだなんて 이야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지루한 세계는 이름부터 어질어질한데요.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성을 알리려고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려낸 애니입니다. 컨셉 자체가 본능을 일깨우는 거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의 본능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애니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애니는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감옥학원입니다. 엄격한 규율의 기숙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남학생들. 이곳의 성비는 200대 1이었는데요. 俺はもっと女子ともっといろいろなんかいろいろしたいん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지만 막상 얼어버리는 남학생이었죠. 그러던 중 스모를 계기로 여학생과 공감대가 형성된 주인공. いっぱい相撲の話をした君学生相撲とかって興味ある大会があるんだけど一緒に行ってくれない
行く絶対行く 약속까지 잡자 천국으로 가버리는 표정을 보여주죠. 좋은 대화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짜는 친구들이었는데요. 何を覗くの女風呂だよ 옥상에 올라간 남학생들은 영상통화 기능으로 여탕을 훔쳐보려고 했지만 실수로 핸드폰을 흘리고 맙니다. 결국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들어가는 주인공. 그러던 중 스모 이야기를 나눈 치유와 마주치게 되지만 시력이 좋지 않은 탓에 어찌저찌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동성의 친구로 착각한 치유는 주인공을 끌고 여탕의 안쪽까지 같이 가게 됐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 주인공의 친구들이 학생회에 잡히게 되고 씻고 있는 여학생들은 모두 뛰쳐나가게 됩니다. 男子が覗きよ裏生徒会が捕まえて中庭に 결국 학생회에 모두 잡힌 남학생들은 학교 내에 있는 감옥 1개월 행에 처해지게 됐는데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퇴학이라는 조건이 있어 남학생들의 비참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저항을 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죠. ファック貴様の悪いところはやはり口だけのようだな 남학생들의 감독을 맡은 부회장은 덩치에게 자신의 구두를 핥으라고 하지만 주인공이 막아섰는데요. いい加減にしろよそこまでさせる必要ねえだろ 이후 고마움을 전달할 줄 알았지만 덩치가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죠. 明日から作業中は僕に話しかけないでくれるかなはやっぱ悔しかったんだろ悔しかったよ副会長の靴が舐められなくてもう少しわかるぞアンドレ 주인공을 제외하고 모두 제정신이 아닌 줄 알았지만 で明日までに作業が終わると思ってるのかなかなかどうして悪く 학생회는 부회장의 체벌이 역효과라는 것을 인지하고 다른 임원을 투입시키는데요. 花は空手でインターハイベスト4の実力者だおせっかんは全く楽しめないでござるスカートの下にジャージ履いてんだよ 체벌을 당하던 중 주인공은 떨어진 까마귀를 주워주느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노랭이는 나무 아래에서 볼일을 보는데요. タンポポ茶飲みすぎた殺されるわっ 감옥학원은 말도 안 되는 극적인 상황을 개그로 풀어낸 애니인데요. 이건 좀 너무한데 라고 할 정도의 도전적인 개그가 나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애니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애니는 24년도 3분기 애니인 엘프씨는 살을 뺄 수 없어입니다. 이곳의 주인공 나오에는 다이어트 및 체형 교정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마감 직전 몸을 꽁꽁 싸맨 손님이 오는데 大きな耳にエメラルドの瞳住んでいるエルフだそれエルフ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찾아온 엘프. 그렇게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問題ないそれじゃあ続けますね大丈夫 정체를 밝히는 엘프였는데요. 이 세계로 오는 게이트를 통해 돌아가고 싶지만 살이 쪄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정이 있었던 엘프. とあちらを結ぶゲートは行き帰り同じ重量でなくてはいけなくてな 이 세계로 넘어온 이유는 감자튀김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원인을 파악한 주인공은 엘프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합니다. 私ポテトでもダメですよブラク極楽喉乾いたしコーラ飲もうダイエット中はお水で 험난한 과정을 견뎌낸 엘프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본래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성공한 엘프. 며칠 뒤 햄버거집에서 엘프를 그리워하는 주인공이었죠. 久しぶりだなこういうの食べるのは元気かなエルフダさんそれでまた食べ過ぎて太ってたり 그렇습니다. 게이트를 넘나드는 것은 그리 큰일이 아니었는데요. 자동문 넘듯 오면 되는 것이어서 감튀를 먹기 위해 엘프는 다시 넘어온 것이었죠. 과연 이번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엘프씨는 살을 뺄 수 없어는 엘프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주제로 스토리가 진행되는데요. 엘프 이후에는 다크 엘프와 같이 다른 종족도 등장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애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체형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 갈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 애니기도 하죠. 감튀에 타락하는 것도 그렇고 마사지를 하는 주인공도 그렇고 뭔가 헬스 유튜버 피플리님이 떠오르는 애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급 수위를 보여주는 애니를 소개해드렸고 반응이 좋다면 3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